네. 네, 방금 우리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이 서로 존재하면서 공진화를 하고 그 안에서 사회활동, 그다음에 경제활동, 문화활동 등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 내지는 그 기술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어떤 그런 세상, 이것을 메타버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확장 현실로 얘기하는 XR과 그다음에 데이터 기술, 네트워크 기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러한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이 글로벌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확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우리 이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약 2.6조 원 정도의 국가의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이 관련 산업을 키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응대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란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 메타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메타버스란 말이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미 10여 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의 의미는 뭐냐면 물질주의화되어가는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인식하에서 세상을 비물질화로 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등장을 했었고, 어떤 그런 기존의 그 피지컬 스페이스에서의 그 시공간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새로운 종류의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 열망에서 이 메타버스가 나오게 됐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물질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물질로만 보지 말고 한번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영적으로도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는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그 기술들을 보시면 사실은 기술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확장현실 또는 우리가 가상융합이라고 얘기하는 XR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 가상융합은 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을 품고 있는데요.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실과는 상관없이 가상공간에서 별도의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가상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가상의 컨텐츠를 겹쳐서 보이게 하는 기술을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그래서 최근에 마케팅 쪽이라든가 투어리즘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연출된 공간이죠. 연출된 공간이 있고 거기에다가 가상의 컨텐츠를 겹쳐 보이게 하는 기술이 혼합현실이고, 이 혼합현실의 일환으로서 그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라든가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실용적으로 성공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연속선상이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메타버스는 현재로서는 4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증강현실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스트 페이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혼자서 조깅을 하게 되면 힘들 텐데 그 자기의 그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 페이스로 내가 조깅을 하겠다는 걸 세팅을 하고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되는 안경을 끼게 되면 안경 너머에 페이서가 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쫓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조깅을 마치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AR, 그다음에 AR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달렸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라이프 로깅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형태가 일단 있겠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 로그와 그 버추얼 월드가 합쳐진 것인데, 우리가 가장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는 어떤 가상 컨퍼런스 같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후라든가 호핀 같은 데서 이런 버추얼 월드 안에서 그 안에서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모든 거래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그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Mirror World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XR하고 같이 붙어서요. 아마 여러분 구글 맵 많이 써보실 텐데 이 구글 맵에다가 AR 같은 게 붙어서요. 구글 맵상에서 어떤 그 가상의 컨텐츠가 함께 나타나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Virtual World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그 곽광을 받고 있고 가장 많은 어떤 시장을 형성할 걸로 알려진 것이 버추얼 월드 형태의 메타버스가 될 텐데요. 그 중에 한 예로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대표적인 빅데이터 AI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옴니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만들었는데요. 버추얼 월드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이미지, 동영상 같은 걸 그 안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참가자들은 그러한 제품 같은 것을 아주 몰입된 환경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3D Works, 그러니까 이 디자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출시를 한 다음에 그게 잘 팔리지 않는다든가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에다가 가상으로 똑같은 그 3D Works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의 고객들의 반응들을 살펴가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제품을 출시하도록 시뮬레이션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안에 실제 우리 세상과 감쪽 같은 것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네이션스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실제 현실에서 자기가 시장도 돼볼 수 없고 아니면 어떤 도시라든가 자기 고향에서 뭔가 거기서 빌딩도 짓고 싶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는 지자체라든가 정부라든가 정당이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정한 정책, 특정한 통치 행위 이것을 실제로 하기 전에 이런 디네이션스 같은 데서 실제 그런 통치와 행정 행위를 시뮬레이션해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나 그 정부가 어떤 효율성과 어떤 효익이 있는지를 미리 분석을 한 다음에 검증된 정책을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메타버스 관심이 뜨거우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Art and Coffee라고 하는 메타버스 갤러리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많은 작가들의 그 아트워크들이 전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수집가들이라든가 고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작품을 보고 또한 작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론 그 안에서 미술 작품들이 판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문학에서도 반영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보통 보면 무슨 우리가 작품 여행, 공간 여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메타버스에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어떤 작품 세계를 그대로 메타버스에 재현을 해서 그 안에서 작품 속에서 그 체험을 할 수 있고 또한 작가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비대면 상황 속에서 이 서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서점도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도서전람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 도서전람회를 메타버스에서 개최를 하고 그 안에 저자들이 독자들도 만나고 책도 판매하는 그런 일들도 실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자, 이 메타버스 1, 2년 만에 그냥 이야기하다 끝날 패션이냐 또는 패드냐 아니면 이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우리가 마치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이커머스에 대해서 그때 경제학자들이 싸웠죠. 이거는 그냥 1, 2년 있다가 없어질 패드다. 아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의 경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트렌드가 된다. 이렇게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트렌드가 될 수 있으려면 그 기술이 시장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대리인 이론이라든가 거래 비용 이론 같은 걸 통해서 이 디지털 이코노미 또는 이커머스 자체가 시장의 효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했고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트렌드가 됐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경제학적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사회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시장의 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학계에서 이것이 시장의 효율을 담보하는지에 대한 그런 확고한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즉 이것이 아직 패션이 될지 트렌드가 될지는
아직 학문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메타버스가 신경제, 즉 M 이코노미를 만들 텐데 그 중요한 점은 뭐냐면 NFT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생기면 그 안에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건물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그 건물을 채우는 작품들은 다 3D 또는 2D의 어떤 그런 디지털 그런 컨텐츠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놀랍게도 발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NFT를 활용한 어떤 상거래가 정착이 된다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패드가 아니라 트렌드로 탈바꿈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인이 왜 이 메타버스를 주목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메타버스가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생활도 하고 새로운 관계성이 성립이 되고 심지어는 경제활동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영적으로 안정된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 바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안정된 메타버스 개척은 우리 기독인, 교회가 주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메타버스에서는 몇억 명의 사람이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새로운 선교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한 그 전도 대상자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구제라든가 등등 사회 선교의 일들을 한번 메타버스 안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겠죠. 시뮬레이션해서 이런 사회 선교 방법들이 임팩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면 그것을 교회가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그 교회 메타버스 활용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그 VR, 특히 이제 메타버스는 몰입감을 준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몰입감을 준다면 그 몰입감 때문에 그 사람의 신념의 변화나 태도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는 사회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프로젝트 사리아가 있는데 시리아 내전 상태를 VR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체험을 한 이후에 조사를 하게 되면 저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인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난민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더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나 VR과 같은 몰입감이 있는 그래서 태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양한 선교 현장이나 기도 현장이나 설교 지원 영상 체험 같은 데 대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비대면 사회가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방문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이트를 못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런 많은 가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 이런 곳을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된다면 그런 현장에 몰입감 있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고증하고 성경 말씀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우리 MZ세대한테 굉장히 유력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지만 메타버스는 갈 수 없는 장소를 연결시켜준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양육을 받거나 할 때 우리가 갈 수 없는 장소에 거기에 가서 학습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또한 몰입감 속에서 감동을 유발받을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것의 큰 장점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반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필요한 전도 훈련이라든가 언어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선교를 위한 그런 어떤 수신 같은 어떤 선교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 번의 강의로 끝나는 효과보다는 메타버스를 만들게 되면 지속적으로 재방문해서 거기서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교육의 효과가 증진될 수 있을 거라는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또 교회에게 만남과 교제와 전도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아트 앤 커피라는 메타버스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공간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제의 장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형 성지순례도 아마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등등 메타버스라는 어떤 신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러한 용어를 CCE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메타버스는요, 섣불리 만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좋은 기획과 좋은 컨텐트, 그다음에 디자인과 그다음에 이런 메타버스를 잘 알릴 수 있는 광고와 그다음에 운영 기법들이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메타버스에 영적 문제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니버스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온전하죠. 그리고 회복성도 있어요. 하지만 메타버스는 인간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메타버스는 유니버스가 가질 수 있는 안정성이나 회복성이라든가 보편 타당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여된 성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단점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는 원래 그 물질주의에 반하는 반물질주의에서 나왔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2020년대의 메타버스는 그런 어떤 사상에서 벗어나서 상업적인 메타버스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배금주의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라든가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같은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봤을 때 자칫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배금주의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의 어떤 그 상업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론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는 AR, VR, 인공지능, 게임, 소셜미디어의 기술이 합쳐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각각의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적인 어떤 윤리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에는 그런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메타버스에서 대한현실을 체험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체성 장애라든가 또한 NFT로 인한 조세 포탈 문제 이런 문제까지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이 문제점들을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운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적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메타버스 개발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천 특히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이런 곳에 많은 기여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발표의 마지막 장표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패션이 될 수 있을까?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요. 우리 이후에 우리 두 분 우리 연사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는 극복의 대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활용이 될 대상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견해도 아직까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나리오든 그것이 극복일 수도 있고 활용일 수도 있고요. 패드가 될 수도 있고 트렌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최소한의 2x2 네 가지 종류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상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